안녕하세요.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자연 속, 건강 속, 쏙쏙 알짜 건강 정보입니다. 오늘은 달달한 설탕 얘기를 동물 연구 결과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돼지에게 하루 1시간씩 12일 동안 설탕물을 마실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돼지들의 두뇌에 있던 도파민,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유용성이 낮아졌습니다. 유용성이 낮아졌다는 것은 손상에 대해 두뇌를 보호하는 능력이 감소되었음을 의미하고 그 유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신체는 더 많은 설탕을 요구함을 의미합니다. 과도한 설탕 섭취는 공간 기억력을 감소시키고 학습 능력과 기억을 담당하는 시상하부에서 신경 생성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결정을 내리고 신경 자극을 관장하는 전두엽에도 영향을 미쳐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무드 정서 변화를 일으킵니다. 한 미국 통계에 의하면 하루 평균 95g의 설탕을 먹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심장협회의 하루 설탕 섭취 권장량은 남성은 36g, 여성은 20g, 어린이는 12g인데 비해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성인 남성의 3명 중 1명, 어린이 5명 중에 1명이 비만이 되는 현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유, 그거 줄이면 되지 라고 하시겠지만 실상 설탕을 줄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울까요? 첫 번째, 설탕의 달달한 맛 뒤에 숨겨진 큰 기쁨을 주는 중독성 때문입니다. 설탕은 두뇌의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 생성을 촉진합니다. 이 도파민은 기쁨을 제공하고 더 많은 기쁨을 보상받기 위해 더 많은 욕심을 드러냅니다. 이것을 Reward Motivated Behavior라고 하는데요. 즉 우리가 일주일 전 느꼈던 기쁨을 다시 느끼려면 좀 더 설탕량을 늘려야 하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설탕이 알코올, 코케인과 같은 중독을 보인다고 하니 이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두 번째, 그로서리 마켓에서 판매하는 60만 개의 포장된 먹거리의 80%에 첨가당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음료 한 캔, 한 잔에도 30g이 넘는 설탕이 들어있는 게 다반수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하루에 두세 잔만 마셔도, 물론 이것만 마시는 건 아니죠? 금세 권장 용량을 넘기게 됩니다. 설탕이라고 알아보기 쉽게 써놓은 것도 아닙니다. fructose, dehydrated cane juice, 콘 스위너, 이것 등 마치 설탕이 아닌 것처럼 30가지 넘게 다른 이름으로 설탕을 표시해 놓으니 누가 그걸 쉽게 구별할 수 있겠어요. 설탕 섭취가 많아지면 포도당은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 분비를 요청하고 인슐린은 몸에서 더 많은 지방을 축적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지방으로 인한 만성염증 상태를 만들어서 대사성 질환, 고혈압, 당뇨, 지방간, 고지혈증, 심장질환, 암을 유발하게 됩니다. 현재 진행되는 설탕 중독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꼼꼼하게 제품 설명서를 읽어보세요. 특히 일주일에 3번 이상 사 먹는 제품의 경우는 설탕 함량,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구글링해서 찾아보세요. 두 번째, 설탕이 함유된 드링크는 차 또는 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 매일 30분씩 운동합시다. 그러면 혈당 수치도 내려가고 음식에 대한 탐닉도 줄어듭니다. 네 번째, 가공 제품 중에 저지방이라고 써 있으면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저지방의 경우는 대부분 설탕 또는 소금으로 그 자리를 메꾸기 때문에 오히려 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일 25에서 30g의 파이버를 먹게 되면 포만감을 줍니다. 그러면 설탕에 대한 탐닉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설탕 끝! 이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줄이거나 끊겠다는 의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탐닉성을 줄여주는 유기농 바르는 오일, 현재 먹는 탄수화물이나 설탕의 대사 배출을 돕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달달한 인공 맛은 줄이시고 이제 투박한 자연 맛에 익숙해지도록 시도해보세요. 이상은 자연 속, 건강 속, 쏙쏙 알짜 건강 정보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